아리스토텔레스는 그리스 비극을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연민과 공포를 느끼도록 해서 카타르시스에 이르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 연민에 해당하는 단어가 엘레오스이고 공포에 해당하는 단어가 포보스입니다. 엘레오스는 상대방의 입장에 있어서 자신을 보는 그런 마음을 엘레오스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 단어의 어원을 추적해보면 신기한 점이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엘레오스는 그 인도 유럽어 어근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엘레오스는 소위 말하는 의성어입니다. 어떤 사람의 슬픔이 너무 자신에게 영향을 끼쳐 내가 그만 울어버리는 한탄의 목소리, 그리스어로는 엘레유 엘레유, 아 어찌 이런 일이, 이런 뜻입니다. 엘레오스는 정말 상대방의 입장, 상대방과 하나가 되어 상대방의 슬픔을 그 즉시 자신의 슬픔으로 여기는 마음이 엘레오스인 것입니다. 엘레오스는 그리스 비극의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그리스 비극은 상대방의 입장을 나의 입장으로 보려는 수고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테아터, 극장이라고 했습니다. 테아터라는 그리스어가 그런 뜻입니다. 테아터는 남의 입장에 서서 내 자신을 바라보다, 관조란 뜻입니다. 우리는 그리스 비극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한 단계 도약했는지, 어떻게 인류에게 가장 훌륭한 정치 체계인 민주주의가 고대 아테네에 정착되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아테네인들이 발명한 그리스 비극은 오늘날 우리가 향유하는 모든 미디어 활동의 기원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연극, 공연, 영화, 심지어 신문, 방송, 이런 모든 활동들의 원조가 바로 그리스 비극입니다. 그리스 비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원전 5세기 초 고대 근동, 특별히 아테네와 페르시아 제국의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아테네는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소아시아에 있던 이오니아인들이 아테네의 조상들이 반란을 일으키자 왕 중 왕이며 고대 페르시아의 대왕인 다리우스가 아테네를 침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리우스가 아테네를 침공한 기원전 490년의 사건이 마라톤 전쟁입니다. 기원전 472년 아테네는 무주공산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페르시아와는 전혀 다른 정치 체계를 실험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치 체계가 민주주의였습니다. 디마크라시라고 합니다. 데모, 대중이, 크라티아, 다스리는 거죠. 대중이 투표를 통해서 리더를 선택하고 그 리더가 아테네를 다스리게 하는 인류가 발명한 최고의 정치 제도인 민주주의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몇몇 지식인들이 이 민주주의의 폐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가
말만 번드르르 하게 하는 인기 영합에 애를 쓰는 선동주의자들이 바로 리더가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대중을 교육하는 특별한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특별한 문화가 그리스 비극 공연입니다. 그리스 비극 공연을 통해서 시민들의 정신을 고양시켰습니다. 시민들의 정신을 고양시켜 자신이라는 그런 섬에서 나와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세계를 보는 역지사지 엘레오스를 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공연이 기원전 472년 아테네의 원형 극장에서 일어난 페르시아인이라는 비극 공연입니다. 이 페르시아인이라는 비극 공연을 보기 위해서 그 당시 모든 아테네 시민들이 참가하였습니다. 그들은 8년 전에 있었던 살라미스 전쟁을 전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극장에는 이 전쟁에서 부상당한 참전 용사들이 파라도스 행렬로 들어와 앞에 자리에 착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참전 용사들, 전사한 사람들의 자식들이 아버지의 투구를 갖고 와 바로 이 원형 극장 앞쪽에 앉았습니다. 그리스 비극 공연은 아테네의 가장 중요한 종교 의례이자 국가 의례였습니다. 이런 문화를 통해서 시민 전체의 정신을 고양시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페리클레스입니다. 후에 등장하는 스파르타 전쟁의 영웅입니다. 페리클레스와 참전 용사들과 그 가족들이 앞에 앉히고 드디어 페르시아인이라는 아시클로스의 비극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은 살라미스 전쟁에서 페르시아인들을 전부 죽이는 일방적으로 페르시아 사람들을 무찔리는 그런 내용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공연한 페르시아인들이라는 비극 공연에서 그리스인들은 한 명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은 그리스가 아니라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궁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수산궁의 맨 처음에 척후병들이 이제 돌아올 승전보를 알고 용감하게 돌아올 크세르크세스와 페르시아 군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크세르크세스 어머니 아토샤가 등장합니다. 아토샤는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이상한 꿈을 꾸었다. 이 꿈이 불길하다. 그때 크세르크세스의 아버지 다리우스가 등장합니다. 다리우스가 말하길 크세르크세스는 자신의 힘을 믿고 오만하여 전쟁에서 졌다. 그러자 그 당시 수상궁에 있었던 모든 페르시아의 신하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 울음소리가 엘레오이 엘레오이였습니다. 아, 슬프다 슬프다. 이 엘레오이에서 연민을 의미하는 컴패션을 의미하는 엘레오스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이 비극의 마지막 부분에 거의 만신창이 된 크세르크세스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오만과 자신의 억울함을
슬피 울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오만했기 때문에 위대한 제국인 페르시아가 망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 비극을 보고 있던 아테네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극에서 그리스 사람들이 한 명도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크세르크세스의 어머니 아토샤가 울고, 크세르크세스의 부하들이 울고, 크세르크세스가 자신의 오만 때문에 페르시아가 망했다고 울 때, 이 광경을 본 아테네 군인들과 아테네 시민들도 함께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적을 위해서 울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고 있게 되었습니다. 함께 울며 이들의 슬픔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맨 앞자리에 있던 페리클레스가 속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민주주의, 위대한 아테네다. 원수를 위해서 우는 자가 위대한 개인이며 원수를 위해서 역지사지하는 민족이 위대한 국가다. 민주주의는 인기 영합에 의해서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리더가 되는 그런 정치 시스템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시민 전체가 정신적인 고양을 통해서 나와는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의 처지를 역지사지하고 심지어는 원수까지 나처럼 생각하고 내 식구나 내 동양 사람이나 나처럼 생각할 때 서서히 만들어지는 연약한 열매인 것입니다.